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수요 함수와 관련된 다양한 어,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ingness to pa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경제원론 시간에 많이들 학습하는 개념이죠. willingness to pay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5,10이라는 점을 이 지점을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보통 이제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가격이 10일 때 총 수요가 5단위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고, 자, 두 번째 해석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다섯 번째 재화 한 단위죠. 다섯 번째 재화 한 단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최대 지불할 용의가 이제 $10까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원이 최대 지불 용의 액수다. 그래서 이제 willingness to pay가 이제 다섯 번째 재화 한 단위에 대한 소비자의 willingness to pay, WTP는 이제 10이다. 라는 라고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로부터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시장 가격이 이제 8원이다. 자, 그러면 시장 가격이 8원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단위를 이제 총 6단위를 구매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단위로부터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죠. 시장 거래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번째 단위인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이제 1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8원을 주고 6단위를 산 거죠. 따라서 다섯 번째 단위에 대해서는 총 10원까지라도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8원에 산 거니까 다섯 번째 단위로부터 총 이제 2원만큼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수익이 난 거예요. 시장 거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이제 willingness to pay와 시장에서 거래된 이제 가격 그간의 차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고 이제 이걸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willingness to pay라는 개념, willingness to pay라는 개념과 이제 소비자 잉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탄력도라는 개념이 있죠. 자, 이 탄력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하죠. 대개의 경우 이제 이런 개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탄력도를 계산을 하고, 탄력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변수가 몇 퍼센트 변했을 때 다른 변수가 과연 몇 퍼센트 변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씌워서 계산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다 이 말인즉슨 x 변수가 1% 변할 때 y 변수는 3% 변한다는 뜻이죠. 이게 플러스 3이면 x 변수가 1% 증가할 때 y 변수는 3% 증가한다는 뜻이고, 만약 마이너스라면 그 반대로 y 변수가 3% 줄어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이 있고, 자, 가격이 2원일 때 소비자의 수요가 10이었는데, 자, 가격이 4원으로 증가했더니 소비자의 수요가 이제 5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탄력도는 요 공식을 사용을 하면, 자, 원래 가격이 자, 이때 우리가 계산한 탄력도는 이제 가격 탄력도죠. 수요의 가격 탄력도. 그래서 price elasticity of demand.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탄력도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 계산을 해보면 원래 가격이 2였는데 4원으로 이제 2원만큼 이제 증가를 한 거죠. 수요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10단위만큼 수요가 있었는데 5단위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총 5단위만큼 줄어들었죠. 변화분이 5단위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0.5. 그래서 이제 이 가격과 수요 간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뭐 늘 붙어야 되겠지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는 우리가 생략하고 절대값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0.5라고 한다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5. 그래서 가격이 1% 증가할 때 수요는 0.5% 줄어든다는 뜻이죠. 포인트 일래스티시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포인트 일래스티시티는 미분의 개념이 들어온 거라서 이 x 변수의 변화량이 이제 거의 0에 가까울 때, 그래서 이제 미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x 변수가 굉장히 적은 만큼 변할 때 y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제 그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포인트 일래스티시티고, 그래서 이제 미분의 개념을 써서 우리가 이런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탄력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일래스티시티는 이렇게 미분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콥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간단한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의 경우에 우리가 수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사과 수요 함수를 이렇게 계산을 한 후에 PD, 자, 가격 탄력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사과 수요의 가격 탄력도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y 변수는 이제 지금 사과 수요 이제 퀀터티죠. x 변수는 가격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y 변수는 q1, x 변수는 p1이죠. 자, 그래서 수요를 사과 수요 함수를 결국 사과 가격으로 이제 편미분한 거고, x 변수는 가격, y 변수는 수요, 사과 수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편미분을 요 사과 수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미분 공식을 사용을 해서 분모의 제곱, 그다음에 분자에서 미분 공식을 사용을 하면 마이너스 2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분자의 이제 두 번째 항에서는 분자의 p1, 그다음에 이제 분모의 q1인데 이제 q1 자리에 요 값을 써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결국 계산을 해보면 값이 이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상수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수 값이 나올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자리에 이
가격이나 이제 소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이 탄력도가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콥터글러스 효용 함수의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해서 탄력도를 구하니 가격 탄력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구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요 예에서 이제 아주 간단한 콥터글러스 효용 함수의 경우에 수요 함수를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그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계산을 해보면 항상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1% 증가하면 수요는 항상 1% 감소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숫자가 나오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라스티시티 탄력도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탄력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변할 때 이제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력도라는 거는 x 변수가 1% 변할 때 y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x 변수가 변할 때 y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 미분 개념이 있죠. 자, 미분 개념 혹은 이제 기울기의 개념이죠. 그래서 수요 함수가 있으면 이제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가격이 얼마만큼 변할 때 이제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굳이 이렇게 뭐 기울기의 개념이 있는데 탄력도의 개념을 왜 써야 할까? 자, 탄력도를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탄력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유닛 프리, 즉 이제 측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그 미분 혹은 뭐 기울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달러로 이제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가격이 달러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달러일 때 예를 들어서 뭐 1달러고 1.1.1 1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복잡하네요. 좀 더 간단하게 1, 2, 1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이제 기울기가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요거를 우리가 달러 대신에 센트로 계산을 해봅시다. 달러 대신에 센트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100센트가 되고 그럼 200센트가 되겠죠. 100센트가 되고 200센트가 될 텐데, 사실 1달러나 100센트나 똑같은 거죠. 2달러나 200센트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 사실 정보는 똑같아요. 기존 뭐 1달러, 이제 1달러와 2달러가 지금 숫자가 있고 수요는 한 단위, 두 단위. 그래서 정보는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달러를 그냥 센트로 바꿨어요. 자, 달러를 센터로 바꿨더니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1이고 높이가 지금 100이니까 기울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가격을 달러로 측정을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센트로 가격을 측정을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이 돼요. 그래서 측정 단위에 따라서 이 기울기 값이 달라져요. 즉 미분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미분 값 혹은 이제 뭐 기울기 값은
이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우리가 측정할 때 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측정 단위에 의존해요, 값이. 그래서 측정 정보는 똑같은데 측정 단위를 바꿨더니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변하죠. 자, 그런데 탄력도는 안 그래요. 탄력도는 측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에서 2로 변하는 거는 이제 100% 변하는 거죠. 여기 가격 역시도 1달러에서 2달러로 변하는 거는 이제 100% 변화. 100센트에서 200센트로 변하는 것도 100% 변화요. 그래서 탄력도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 가격을 달러로 계산하든지 센트로 계산하든지 탄력도 값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닛풀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탄력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고 싶다. 그 경우에는 경제학에서는 단순한 미분값 혹은 뭐 기울기 값을 계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변수에 대한 다른 변수의 탄력도를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원론 시간에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수의 가격 탄력도를 계산할 때 이제 수의 곡선이 이렇게 이제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죠. 수의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탄력도가 이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뭐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이제 우리가 무한대라고 쓰고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제 수직선인 경우도 있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 탄력도는 우리가 0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사실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격 탄력도가 0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있으면 그걸로부터 수요 곡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자, 시장 수요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개별 소비자들의 이제 수요 곡선들이 있겠죠. 수요 함수로부터 우리가 수요 곡선들을 찾을 수가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수평으로 더해주면 우리가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수요 함수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